안녕하세요. 모아바이오 방탈출러 방탈출 구입 및 실시간 소통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웹3조 맥커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우리의 주요 기능, 프로젝트 구조도 파트별 트러블 슈팅 및 기술적 도전 순입니다. 다들 방탈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탈출은 1시간에 2만 원이라는 꽤 사치스러운 취미라 친구를 설득해서 방탈출 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또 방탈출 브랜드가 다양해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려면 각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브랜드마다 UI도 달라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탈출을 함께할 사람을 모아주고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방탈출 장르 중 랜덤으로 3개를 뽑아 해당 장르에 맞는 테마를 보여줍니다. 또 위치 정보에 동의하면 클라이언트 위치 기준 5km 이내의 테마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채팅인데요. 저희는 카카오톡처럼 날짜 구분선을 표시하고 프로필과 시각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새로운 채팅이 오면 하단에 새로운 채팅 미리 보기를 띄워줍니다. 이외의 자세한 기능들은 채팅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프로젝트 구조도입니다.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에 접속하면 엔진엑스는 정적인 빌드 파일을 전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API 요청을 하면 엔진엑스는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는 프록시 서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따로 분리하여 데이터베이스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프라이베이트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이 분리된 VPC 환경을 구축하는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기술적 도전 및 트러블 슈팅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채팅, 렌더링 최적화, 성능 최적화를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채팅을 구현하기 위해 했던 고민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팅 일지하는 인원수 계산하기입니다. 저희는 카카오톡처럼 일지하는 인원수 표시하는 기능을 넣고자 했습니다. 처음엔 채팅마다 일지하는 인원수 리스트를 DB에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특정 유저가 10,000개의 채팅을 일지하는 상태로 방에 접속하면 DB는 10,000개의 채팅에 대해 일지하는 사람 수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후 프론트엔드에서는 갱신된 데이터를 다시 받아와 렌더링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다른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전 로그 아이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채팅을 로그 아이디와 함께 저장하는데요. 로그 아이디는 타임스탬프, 고정가, 생성 순서로 구성되며 최신 데이터일수록 값이 큽니다. 즉, 35분에 생성된 데이터보다 40분에 생성된 데이터의 로그 아이디가 반드시 크므로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우선 채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 A가 9시 35분에 채팅을 읽었다면 35분 이전의 채팅은 반드시 읽었을 겁니다. 35분 채팅이 전체 인원 중 한 명이 읽지 않은 마지막 채팅이고 9시 10분이 모두가 읽은 마지막 채팅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35분 이후 채팅은 발송인을 제외한 모두가 읽지 않았으므로 읽지 않은 인원수는 2가 될 것입니다. 또 그때 봐요라는 채팅이 모두가 읽은 마지막 채팅이고 부사님 어디 가셨지가 한 명이 읽지 않은 마지막 채팅이므로 그 사이 값은 한 명이 읽지 않은 마지막 채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버로부터 N명이 읽지 않은 채팅 중 마지막 채팅의 로그 아이디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때 봐요라는 채팅이 모두가 읽은 마지막 채팅인데요. 해당 채팅의 로그 아이디를 밸류로 설정하고 다음 채팅부터는 한 명이 읽지 않은 채팅이므로 키를 1로 설정합니다. 그 후 부사님 어디 가셨지라는 채팅이 한 명이 읽지 않은 마지막 채팅인데요. 해당 채팅의 로그 아이디를 밸류로 설정하고 다음 채팅부터는 2명이 읽지 않은 채팅이므로 키를 2로 설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서버로부터 다음과 같이 읽지 않은 데이터를 전달받습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이 세팅을 하는데요. 키 1의 로그 아이디보다 작거나 같으면 읽지 않은 수를 0으로, 키 1의 로그 아이디보다 크고 키 2의 로그 아이디보다 작거나 같으면 1로, 키 2의 로그 아이디보다 크면 2로 세팅합니다. 이제 실제 채팅 데이터를 불러와 비교를 통해 읽지 않은 인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선 방법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채팅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재입장할 때마다 채팅 옆 읽지 않은 인원수의 숫자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팅 페이지를 개발하면서 적용했던 렌더링 최적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크롤을 할 때 200개의 채팅 데이터를 불러오는데요. 받아온 채팅을 전부 렌더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0개의 채팅을 렌더링해도 사용자 화면에 보이는 채팅은 10개 내외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이는 영역에 대해 렌더링하기 위해 버추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상 스크롤을 도입했습니다. 가상 스크롤을 도입하기 전에는 서버로부터 받은 채팅에 대해 전부 렌더링을 합니다. 즉, 모든 채팅이 돔에 추가되었습니다. 도입 이후에는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는 영역의 채팅만 돔에 추가되었습니다. 가상 스크롤 도입 후 프로파일러로 200개의 채팅을 렌더링하는 상황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빨간색 사각형 부분이 채팅 컴포넌트인데요. 이전에는 모든 채팅이 렌더링되어 바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스크롤 도입 후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는 영역만 채팅에 렌더링되어 바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시간은 140ms에서 8.8ms로 약 93%가 단축되었습니다. 가상 스크롤 외에도 유즈 콜백과 메모를 사용하여 최적화해 보았습니다. 최적화 이전에는 변경되지 않은 채팅에 대해서도 렌더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화 이후에는 인원이 변경된 채팅에 한해서만 렌더링을 합니다. 이 또한 프로파일러로 렌더링 시간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최적화 진행 후 6ms에서 2ms로 약 60%의 렌더링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변경되지 않은 채팅에 대해서는 렌더링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한 성능 최적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능 최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의 검색 입력창을 예로 들면 사용자의 입력값이 변할 때마다 검색 API를 요청하게 됩니다. 입력 중 원하지 않은 API 응답으로 렌더링되면서 화면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 UX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입력하고 싶은 값이 안녕일 때 입력하는 동안 불필요한 API를 연속적으로 호출하게 되어 서버 데이터 전송 비용이 증가하고 서버 및 네트워크 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적인 이벤트 발생에 따라 무거운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벤트 호출 주기를 조절하면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소스 코드를 실행하면서 스크롤 이벤트에 실행할 이벤트 핸들러를 브라우저에 등록합니다. 사용자가 언제 특정 요소의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모르니 브라우저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스크롤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 등록된 이벤트 핸들러를 태스크 큐에 푸시하게 됩니다. 이때 스크롤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많은 스크롤 이벤트 핸들러가 푸시됩니다. 이벤트 루프가 돌면서 콜스택이 비어 있을 때 대기 중이던 이벤트 핸들러를 콜스택으로 이동시키고 실행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되기 때문에 스크롤 이벤트 핸들러가 아무리 무거운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비동기 요청의 콜백 함수나 이벤트 핸들러 실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안 좋은 UX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호출 주기를 조절하여 성능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력 이벤트는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바운스를 적용했습니다. 검색 입력창과 회원가입 모델 등 여러 군데에서 입력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커스텀 훅을 만들어 디바운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롤 이벤트에 디바운스를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스크롤 이벤트를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시키는 경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로틀링이 적용하기 전 한 번의 스크롤에 약 70번의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적용 후 약 30번으로 50% 이상 이벤트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로틀링은 채팅방 페이지의 스크롤 이벤트 핸들러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간단한 유틸 함수로 분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백엔드 파트 발표하겠습니다. 백엔드에서는 크게 채팅과 크롤링, 캐싱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채팅을 구현할 때는 소켓 IO를 사용했습니다. 채팅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MongoDB를 사용했습니다. 몽고DB에서 채팅방은 채팅 메시지와 채팅 참여 유저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팅방 내 유저 정보를 MySQL과 몽고DB에서 중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MySQL에서는 사용자가 채팅방을 나가면 해당 유저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여 현재 참여 중인 사용자만 확인해 참여자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몽고DB에서는 채팅방을 나간 유저의 채팅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프트 딜리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채팅을 구현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 중 하나는 얼리드 이벤트입니다. 얼리드 이벤트는 앞서 프론트에서 언급한 대로 안 읽은 사람 수와 채팅의 로그 아이디를 넘겨줍니다. 현재 채팅방에 한 명만 존재하고 차례로 나간 상태라면 채팅방에 존재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채팅의 로그 아이디를 가집니다. 얼리드 이벤트는 유저가 채팅방에 입장했을 때뿐만 아니라 채팅방의 인원수가 변할 때마다 발생시켰습니다. 오른쪽은 저희의 소켓 이벤트입니다. 위쪽은 서버에서 보내는 이벤트이고 아래쪽은 프론트에서 보내는 이벤트입니다. 만약에 프론트에서 채팅방을 나가는 리브 이벤트가 발생하면 채팅방 인원이 변경되므로 서버에서는 빨간색 박스 이벤트를 채팅방 전체에게 발생시킵니다. 서버에서 보내는 빨간색 박스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 파란색 박스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파란색 박스 부분은 채팅방 내 모두가 변경된 정보를 수신받게 됩니다. 전달받는 값들이 모두 같기에 한 번의 쿼리 결과를 모두에게 보내주어 서버 부하를 줄이고 방 전체에 최신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만약에 유저가 동시에 같은 채팅방을 두 개의 브라우저에서 열게 되면 해당 유저는 중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접속하거나 나갈 때마다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에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서버에 자체적인 세션을 구현하고 소켓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를 저장하여 중복 체크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롤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기능은 단순히 정적인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오는 스크래퍼에 가깝지만 편의상 발표에서 크롤러라는 용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방탈출 테마들입니다. 인터미션 기간부터 지금까지 12개 사이트, 약 550개의 테마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크롤러의 경우 이미 시중에 비슷한 서비스가 있으니 그냥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으나 멘토님께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허락을 구하고 진행한 것이 맞다고 조언해 주셔서 현재 각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지원 중인 사이트는 총 9개이고 앞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될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쉽게 또 다른 크롤러를 붙일 수 있도록 의존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습니다. 크롤러의 특성상 테마를 입력받아 시간표만 반환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롤러를 추상화하여 테마를 입력받아 시간표를 반환하는 함수를 둬서 추상 클래스로도 각 클래스의 동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원하던 대로 브랜드명만 입력받아 이에 맞는 크롤러를 실행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롤러를 잘 구현한 것까진 좋았는데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크롤링 요청으로 인해서 응답 속도가 느리고 외부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음 주제인 캐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크롤러 API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알터리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느린 경우에 초단위의 응답 속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화를 한다고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캐싱을 통해서 응답 시간을 줄이고 외부 서버의 트래픽 부하도 줄여보고자 했습니다. 캐싱하면 사실 레디스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저희는 단일 서버로 돌고 있었기에 이는 오버 엔지니어링이라 판단해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캐시 매니저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 기본으로 제공하는 캐시 인터셉터를 사용했습니다. 캐시를 적용하고 나서 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지 검사해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용과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캐시가 없어서 매번 크롤러가 동작하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 환경은 캐시 인터셉터를 통해 요청이 동일하면 캐시된 결과를 반환받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환경에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요청에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서 날짜가 같더라도 시간이 다르면 캐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해 봤을 때 평균 응답에 걸린 시간이 135.7ms에서 26.8ms로 줄어 응답 시간 감소율이 83.49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론트엔드와 협의 후 UX에 영향이 가지 않을 수준으로 API 캐싱을 적용해서 서버의 부하를 줄여 동시간에 더 많은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부하를 조절하였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며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노션의 우리의 개발 일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